채널아 캐치. 드디어 명량의 후속편 한산이 개봉했습니다. 저도 명량을 재밌게 봤었습니다. 제가 영화관에서 같은 영화를 두 번 보는 일은 드문데 명량은 두 번 봤네요. 명량도 사실과 고증에 안 맞는 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재밌게 봤습니다. 한산도 이런저런 오류는 있지만 큰 줄기는 재밌어서 개봉날 아침에 보고 난 후 1,000만 관객 넘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지연 말단적으로야 영화 시작할 때 와키자카의 편지에서 연호와 관직명이 틀렸다던가 복카이세는 에도시대 카부키의 어느 작품에 나오는 창작인데 일반 명사인 줄 알고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던가 환도는 전부 김하용인 타치처럼 차고 들고 있는데 물론 그림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정작 일본도는 모두 도보용인 우치가타나로 차고 있고 심지어 말탄 다이묘가 우치가타나로 차고 있는 오류라든가 일본어가 명량보다도 어색하고 현대어가 더 많고 외군의 상투가 너무 두껍다던가 상투 때문에 가신들이 어디 다이묘 같고 정작 와키자카 야사루가 어디 해적 나부랭이 같다던가 외군의 담당 구역을 각자 땅 따먹기로 잘못 알고 있다던가 지도에 당시에는 없었던 통영이라는 지명이 적혀 있다던가 말이죠. 감독이 통영 시사회에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통영이라는 지명이 당연히 없었지만 이번 영화에는 특별히 지명을 넣었다 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명량의 천자총통 묶어서 쏘는 것도 조선군 사망자가 2명밖에 안 되는데 백병전 타령하는 것도 모두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재밌게 보았습니다. 어차피 블록버스터에서 이런 건 사소한 문제가 되어버리겠죠. 한산에서도 당파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사료의 당파를 오해했던 당파 전술이 영화 속에 그대로 나오는데 여름 블록버스터는 시원하고 볼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량은 회사 마지막 무료 티켓으로 봤던 거라 일말의 충성심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이도 재밌게 봤고 웬만하면 영화적 상상력이 좋구나 라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기다리던 작품이라 예고편부터 오 하고 봤는데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유언비어가 그대로 영화에 묘사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건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터지더군요. 오늘은 그 유언비어 왜군은 대포를 매달아 놓고 쐈다에 대해 까발려 보겠습니다. 이런 유언비어가 생긴 것은 유명한 그림 조선전역 해전도의 한 장면 때문입니다. 먼저 일명 조선역 해전도가 인터넷에서 유명하게 된 계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99년 KBS 역사 스페셜 46회에서 현지 취재를 통해 조선역 해전도라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이때는 명량해전의 한 장면이라고 그랬습니다. 2003년엔 책으로 나온 역사 스페셜 제6권에 다뤄집니다. 2005년 3월 DC 인사이드에서 모 행자가 역사 스페셜의 스크린샷을 이용해서 조선역 해전도를 소개합니다. 2005년 도깨비 뉴스에서 그 DC 인사이드 역사 갤러리의 글을 인용해서 소개하는데 이게 인터넷판에 널리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 요즘은 이순신 피규어로 유명한 김세랑 작가가 월간 플래툰 7월호에 현지 취재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글은 다시 도깨비 뉴스에 올라가고요. 정확한 명칭이 조선 전역 해전도라는 것과 함께 그림의 자세한 내력이 드디어 소개됩니다. 1940년 전후로 오타 텐요라는 작가가 그린 것으로 일본 해군의 수교사, 그러니까 장교들의 친목 연구단체에 전시되어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명량해전이 아니라
칠천량 해전이라는 사실도 이때 소개되지요. 바로 이 2005년 인터넷에 있었던 일들이 이 왜군배의 대포 문제를 정설화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대포를 매달아 놓고 쏜다는 게 사실인지 알아봅시다. 전에 어떤 사람은 일본 해군사관학교 교재에 올라간 그림이다 라고 저한테 박박 우기던데 아마 플래툰에 올라온 이 사진을 오해한 모양입니다. 일본 수군 역사를 상하 2권에 정리한 이 책, 좋은 책입니다. 2012년에 다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 해군 수교사에 있던 그림이 일본 수군의 역사를 다룬 책의 표지로 사용됐다 라는 팩트를 일본 해군 사관학교 교재에 그려진 그림으로 오해하는 거죠. 로댕을 컨닝하다가 오댕이 되는 건 한심하면서도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리얼하지만 어디까지나 현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 될 수는 없어요. 사토 카즈오라는 분이 쓴 책으로 저도 이분의 바다와 수군의 일본사, 일본 수군사 두 책을 야후 옥션에서 중고로 샀었습니다. 그런데 사토 카즈오 선생도 역사 스페셜 46회에 나왔습니다. 역사 스페셜 46회의 조선역 해전도 이야기는 사토 카즈오 선생의 취재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배는 약해서 대포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사토 카즈오 선생의 논지인데 그래서 매달아 쐈다로 이어지는 것이 이분 논지인지 KBS 제작진의 논지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이분 저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들보에 포를 매달아 놓고 쐈다는 이야기는 제작진의 오류일 듯 합니다. 애초에 저것은 대들보 같은 게 아니라 전투를 위해 말아놓은 돛대입니다. 거북선이나 판옥선도 돛을 접어서 기울이게 되어 있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다 포를 메어 놓으면 돛을 펴고 접는데 매우 불편하겠죠. 저 방향으로 포를 쏠 수 있느냐, 조준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고로 영화의 그 장면은 픽션일 뿐입니다. 사토 선생 같은 본작께서 그런 걸 몰랐을 리는 없고 들보 운운 역시 제작진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덧붙여 위에 보여드린 사토 선생의 책에는 일본 수군의 실패는 대포 경시에 있다. 일본 함선이 튼튼함보다는 빠르기와 적재 능력이 중시됐다.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매달아 쏜다는 부분은 충격이 완화되지 않겠죠. 양철 장난감 자동차 앞에 큰 자석을 달아놓아 봐야 차가 앞으로 안 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대포를 매달아 쏘든 어떻게 쏘든 그 충격은 어디 안 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정이 안 되면 흔들리게 되고 총 쏠 때 호흡 불량 등으로 흔들리면 총알이 멋대로 간다는 사실 군대에서 다 겪은 일인데 말이죠. 제가 본 임진왜란 책들 중에 매달아 쏜다고 언급한 책은 역사 스페셜 제6권 이외에 임진왜란 잘못된 상식 깨부수기 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상식을 깨겠다고 해놓고 인터넷 총정리 수준이라 인터넷의 유언비어가 상당 부분 포함된 책이니까요. 그 외에는 대부분 학자분들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수군과 화포 두 분야 모두 본좌인 우타가와 타케이사 선생은 일반인 대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조선의 역에는 대량의 첼포류가 투입됐지만 대형포의 사용도 적지 않았다. 대형포는 성체에 앉혀져서 또는 군선에 탑재되어 국내전과 대외전에서 위력을 발휘했지만 조선 왕조와의 해상전에서는 조선의 다종다양한 대형포와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의 몸통 부딪히기 전술에 고전했다. 거북선 당파 이야기는 좀 옛날 학설이지만 일본군도 화포를 쓰긴 썼는데 조선 왕조의 대형포에 고전했다는 것이고 그 밖에 포를 매달아 쏘았다는 이야기는 이런 책을 비롯해서 우타가와 선생은 물론이고 그 외의 어느 연구자,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리마 세호의 조선역 수군사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상당히 평가절하하고 있는 책인데
군사학적으로 정리한 것이라 많은 연구자들이 보았죠. 여기선 조선 수군의 발달을 고려에서 이어진 전통적인 것으로 보고 고려의 대외적 국방관과 그에 따른 인력 편성, 고려의 배가 비상이 견고한 점, 근대 화기의 채용을 언급하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반대가 임진을 한 당시 일본 수군의 상대적인 약점이 되겠죠. 대외적 국방관이 없고 중앙집권적 해양 군사력을 가지지 못했고 배가 약하고 근대화기 편성이 미약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책도 일본 수군이 화기를 사용했다는 것, 조선군의 화기도 노획해서 사용했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왼쪽은 삼도 무라카미 수군의 전법 요점이라 할 수 있는 삼도류 선전요법입니다. 오른쪽은 일본 전통배의 본좌인 이시이 켄지 선생의 책입니다. 1761년에 쓰여진 삼도류 선전요법에는 일본 수군의 대포에 관한 역할과 인원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오오즈즈 분해라는 것의 설명에 재밌는 게 적혀 있는데 오오즈즈 분해는 조선의 이순신이 함대전을 지휘할 때 12척의 군선에 오오즈츠, 즉 대포를 싣고 전군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해류를 타고 공격하였다고 한다. 명량해전을 말하는 것 같죠. 그리고 목재 총통을 고려철포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도시대 군악이라는 게 좀 이렇게 뜬금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시 선생에 대해선 제가 누차 말하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아타케, 세키분의 코바야 그림이 바로 이 이시 선생의 책에 나오는 그림이며 도대체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를 만큼 한일 양국의 책에 질리도록 나옵니다. 책을 통해 이런 추정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게 일본의 통설입니다. 일본 수군은 대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 배는 대포를 싣지 못한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걸 통설이라 우기는 분도 있지만 일본의 통설은 일본은 대포의 사용이 활발하지 못했다. 수군 군선에 대포를 싣기는 싣는다. 아타케이 정면에 대포 구멍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특히 노부나가의 철갑선은 일본사에 아주 유명한 건데 그 배도 대포 내문이 실려 있었지만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다고 후대의 일본인이 아닌 당대의 서양인인 루이스 프로이스가 적고 있습니다. 왜군 선박의 대포 활용에 대해 부연 설명하자면 MSG가 좀 많이 들어간 책이긴 하지만 와키자카기에서 오다와라 정벌 당시 해상을 포위한 와키자카군이 배 위에서 포를 쏘아 적의 야구라, 즉 방어 누각을 맞추는 언급이 나옵니다. 와키자카기에 뻥이 많긴 하지만 해상 포격이라는 게 당시 무사들에게 이해되지 못할 신묘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올린 부산파 외병장에는 조선식 무기인 편전, 대철환, 수마석을 적이 발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적선에서 노획한 물품 리스트에 외대포 4문이 언급되고 조선의 지자 총통 2문, 현자 총통 2문, 대왕구 1문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도 왜군에게 붙잡혀 포를 쏘는 조선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외국의 대포 예로 항상 거론되는 두 녀석입니다. 위의 것은 전형적인 일본 디자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대포, 아래 것은 서양에서 물 건너온 오토모 소린의 대포. 이 불량기는 쿠니쿠주시라는 임진왜란 이전에 만들어진 유명한 물건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있어서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포의 뒤쪽에 화약과 탄환이 들어있는 자포를 넣어서 발사하는 불랑기, 프랑키포는 전지구적인 서양 스타일 아이템입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통해 도입했고 일본은 서양 세력을 통해 도입한 포입니다. 이상하게 한국과 일본은 이 불랑기 하면 서로 상대방이 쏜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조선 전역 해전도의 조선과 일본 수군은 모두 불랑기포입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해보면 일본의 배가 약해서 대포를 쏠 수 없다.
일본의 배가 약해서 들보에 매달아 쏜다. 이런 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군선이 조선군선보다 약하다. 왜군의 대포 사용이나 왜군선의 대포 적재량이 조선군에 비해 열세였다. 요 정도가 팩트입니다.